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G70 슈팅 브레이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선택하는 분들도 한정적이고 살만한 분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뭔가를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 거다, 그냥 구색용으로 가져왔을 거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G70의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G70 슈팅 브레이크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출시한 지 꽤 된 모델이 바로 이 G70 슈팅 브레이크죠. 우리나라에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 이 슈팅 브레이크가 출시를 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엔진 라인업도 두 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판매를 했죠. 바로 2.0 가솔린과 2.2 디젤 라인업으로 두 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 가솔린 단일 라인업밖에 없기 때문에 디젤 라인업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G70 슈팅 브레이크처럼 비슷하게 출시했던 차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벤츠 CLS 슈팅 브레이크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벤츠의 슈팅 브레이크가 비슷하게 출시가 됐지만 도로에서 본 적이 없죠. 나는 한 두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만큼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G70 슈팅 브레이크가 이제 우선적으로 100대 선착순으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7월 7일부터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되고요. 먼저 계약하신 분들 한해서 오토 매트, 그러니까 특별한 매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슈팅 브레이크가 나왔을까라는 거를 접근을 해보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고 떨이다, 아니면은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냥 조금 더 다양한 라인업의 G70을 만날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줍니다. 자, 그리고 이 G70 슈팅 브레이크를 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외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어떻게 무리가 있냐면, 디자인이나 느낌을 보면은 해치백이다 외건 같지는 않아요. 이 G70 슈팅 브레이크를 딱 보면은 이거 외건형이다 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외건이라 그러면 이 뒤쪽이 진짜 완전 네모내가지고 박스카 느낌의 실용성을 극대화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G70 슈팅 브레이크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런 외건의 투박한 느낌보다는 스포츠카나 쿠페형 세단의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한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보면은 CLS도 어떤 모델이에요? 쿠페형 세단이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실용성을 더한 모델로 출시한 거죠. G70 슈팅 브레이크도 CLS 슈팅 브레이크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이 CLS 슈팅 스타보다는 G70 슈팅 브레이크의 이 C필러 라인이 조금 더 스포티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저 예전에 블로그 포스팅할 때도 슈팅 스타라 그랬다가 이거 오지게 먹었거든요. 슈팅 브레이크입니다. 어쨌든 슈팅 브레이크고, 자, G70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했을 당시에도 색깔이 굉장히 확실한 차량이었습니다. 쿠페형 세단으로, 물론 쿠페형 세단이라 해가지고 C필러가 막 이만큼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뒷좌석을 좀 많이 포기하고 좀 더 영하고 스포티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차가 바로 G70이죠.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은 독일 3사의 벤츠의 C클래스, BMW 3 시리즈, 아우디 A4와 경쟁하는 차량인데요.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유독 좋아하는 게 바로 이 G70이죠. 특히 이 화이트 컬러의 실내 이런 브라운 정도면 많은 분들이 드림카로 뽑는 차가 바로 이 G7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반 세단 모델과 슈팅 브레이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단하게 둘러보면요. 일단 엔진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 세단 같은 경우에는 2.0이랑 3.3 이렇게 있었고,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2.0 가솔린 단일 엔진 라인업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G70 슈팅 브레이크는 과연 어떤 라인업과 어떤 트림으로 나왔을까요? 엔진 라인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가솔린밖에 없지만 트림은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차가 바로 프리미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가 스포츠입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엔진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는 없고요. 옵션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일단 스포츠가 말 그대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프리미엄은 깔끔하며 클래식한 느낌이 나죠. 대표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도 보면 알겠지만 스포츠 모델은 블랙 하이그로시, 보통 이쪽 A필러나 C필러 부분에 보면 크롬이 들어가잖아요. 이 크롬 부분도 스포츠 모델로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로즈골드, 약간 다크 크롬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서 차의 무게감이 한층 더 많이 들어갑니다. 휠도 다르고 브레이크도 추가가 됩니다. 단순히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지는 걸 떠나서 브레이크 캘리퍼 디자인도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 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디퓨저 부분에도 좀, 머플러 부분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고요. 일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400만 원 정도의 옵션 차이긴 하지만 이런 좀 그냥 조금 외관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확실하게 다르죠. 레드 스티치가 들어간 시트가 또 추가가 되고요. 안전벨트도 보시는 것처럼 빨간 색깔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70 슈팅 브레이크가 출시가 되면서 새로운 옵션 패키지가 나왔어요.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G70 슈팅 브레이크는 이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에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좌석 스마트 무선 충전, 12.3인치 3D 클러스터, 지능형 헤드램프,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뭐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4륜 구동 옵션이 250만 원이 또 추가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외건을 사실 탈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외건이나 뭐 해치백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차 한 대를 타고 유럽을 약간 횡단하는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짐도 실어야 되고 오프로드 성능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4륜 구동이 또 이 외건에는 또 필수였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4륜 구동이 필요할까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옵션으로도 빠져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렉시콘 사운드 오디오 옵션이 120만 원짜리가 옵션으로 또 빠지고요. 와이드 썬루프 80만 원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일반 썬루프에 조금 더 열리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면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17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가 170만 원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실내는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투톤 시트가 12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다 더하면 이 스포츠 기준으로 풀옵션이 한 5,9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 G70 출고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대로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 하나만 집어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4천만 원 후반 혹은 5천만 원 초반이면 G70 슈팅 브레이크를 출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면요. 일반 G70과 외관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점을 찾는다 그러면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좀 달라요. G70 보면은 이 트렁크 쪽에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G70 슈팅 브레이크는 이 안쪽에도 테일램프의 라인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네시스 차 보면은 요즘에 이제 두 줄 라인들이 많이 좀 들어가잖아요. 모델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두 줄 라인의 색깔이랑 길이가 좀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80보다는 G90이 좀 더 길고 G80보다는 G70이 좀 더 짧은데 이 G70 슈팅 브레이크는 그냥 일반 G70보다 좀 더 긴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다는 걸 보면은 조금 더 위에 있는 모델이라고 뭐 표현하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두 줄이 라인 테일램프의 라인이 조금 더 길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하이퍼 스톰 램프, 브레이크 등이죠.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색깔이 있는 나만의 차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G70 슈팅 브레이크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요? 이 우리나라는 외건과 해치백의 무덤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택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예요. 그래서 도로에서 이 나랑 똑같은 차를 타는 분을 만나는 게 거의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 있잖아. 나는 나만의 차가 좋다.
도로에서 나랑 똑같은 차를 타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은 이 G70 슈팅 브레이크 사잖아요? 절대 못 만나요. G70 슈팅 브레이크는 이 라인들 자체가 쿠페형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특히 이런 이 위쪽에 있는 리어 스포일러도 G70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일반 외관 모델들보다도 훨씬 더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거죠. 여기는 그냥 일반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위쪽에도 밑에서 보면은 보이거든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쪽도 좀 뚫려 있어요, 트렁크가. 근데 이 위에는 일반 유리로 되어 있고 이 위쪽에는 프라이버시 글라스처럼 살짝 어두운 색으로 썬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색깔, 유리색이 다릅니다. 이런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이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차를 조금 더 낮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유리의 각도가 일반 외건이나 해치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근데 이 슈팅 브레이크는 어때요? 낮죠? 조금 더 각도가 낮게 되어 있어서 그럼 좀 투박하고 뭉툭한 느낌은 많이 안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차이점은 요거, 후방 카메라 위치가 원래 그냥 일반 G70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슈팅 브레이크는 이 하단 쪽으로 카메라 위치가 좀 달라진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트렁크 공간은 당연하게도 많이 넓어졌어요. 이 G70 일반 모델이, 그러니까 세단이 트렁크 공간이나 뭐 뒷좌석이 그렇게 넓은 차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협소해서 물건도 많이 안 들어가고 좀 좁고 이랬는데 G70 슈팅 브레이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안에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따로 있습니다. 2열도 폴딩이 되고 평탄화가 돼서, 근데 완벽하게 이렇게 평탄화되는 건 아니라 끝에가 살짝 올라가긴 하지만 이 중간에 뚫려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쭉 이어져 있어서 차박을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2열 시트 폴딩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요 2열 시트가 완전히 평탄화가 되는 것도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을 잠깐 둘러보면은 스포츠 트림과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 이쪽에 보면은 커버링 쉘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뭐 그냥 러기지 스크린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 커버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런 프리미엄한 SUV들 보면 이 뒷좌석, 그러니까 트렁크 쪽에 뭐가 실려 있는지 보이지 않기 위해 이런 커버나 러기지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스포츠엔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스포츠에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빼놓은 거지 스포츠 트림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딱 보면은 이 차이점도 또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열었을 때 이 커버의 마감도 그렇고 G70이 조금 더 신경 쓴 티가 나고, 트렁크 열었을 때 이 지금 G70 일반 세단이 트렁크 열리는 속도 이거랑 G70 슈팅 브레이크가 열리는 이 트렁크 속도랑 어떤 것 같아요? 이 G70 슈팅 브레이크가 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워낙 또 트렁크도 크잖아요. 그래서 일반 세단보다는 슈팅 브레이크가 여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요. 이 밑에 있는 커버가 열리는 것도 그냥 세단은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G70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2단으로 이렇게 접혀서 열릴 수 있는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70이 제가 아까 세단에 뭐라 그랬어요? 뒷좌석이 되게 좁다고도 이야기했잖아요. 보통 G70 타시는 분들은 이 뒷좌석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물건만 넣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거든요. 뒤쪽에 사람을 많이 안 태우는 그런 차예요, G70 자체가. 하지만 G70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C필러 쪽을 위로 올리고 실용성을 강화를 했는데, 뒷좌석은 과연 어떨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타보고 조금 느껴봤는데, 자, 아까 타는 모습을 딱 보는 것처럼 이전에 일반 G70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 탑승했을 때 이 C필러 부분에 머리가 살짝 걸리거나 좀 머리를 숙이고 타야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C필러가 높이가 조금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거는 이쪽에 걸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내 시트 2열이 그렇게 공간이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일반 세단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뭔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이유가 이쪽 천장이 좀 높아지면서 그래도 일반 세단보다는 좀 더 편합니다. 그나마 이제 아쉬운 건 이 중간에 있는 턱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릴 때 발이 걸리는 거는 조금 불편하기는 한 거죠.
그러면서 2열에 이제 USB 단자가 2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컵홀더, 그리고 2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으차, 이렇게 발이 걸리는 게 아유. 근데 좀 더 수월하게 내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G70 세단을 타면 여기 이 머리 쪽이 걸려요. 뭔가 근데 지금 슈팅 브레이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지 않아? 확실히 이쪽 위에 천장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탔을 때 답답한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뭐 재고떨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사?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어차피 이 G70 슈팅 브레이크 역시도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요. 나쁘게 생각한다면 물론 재고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다양한 모델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G70 살 건데 나만의 그런 느낌을 원한다면은 저는 이 G70 슈팅 브레이크 스포츠 트림으로 해가지고 라이프 스타일만 넣고 아마 타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 듭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저 시승기랑 외관이랑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텀이 좀 가깝게 되는 바람에 그냥 바로 시승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이 뭐 2.0 단일 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작지만은 분명히 차이점을 보통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과연 G70 슈팅 브레이크는 과연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70 슈팅 브레이크를 타면요, 일반 G70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G70 일반 그냥 뭐 2.0이라든지 뭐 3.3이라든지 승차감은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편하긴 하지만 조금 더 노면에서 튕겨져 나오는 그런 잔 진동이라든지 노면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는 좀 더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G70 자체가 뒷좌석이 애초에 만들 때 이렇게 넓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뒷좌석은 보통 그냥 짐만 넣어놓는 용도로 많이 구매하는 편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세팅들도 되게 스포티하게 많이 세팅되어 있거든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3 시리즈 C클래스보다도 G70이 더 스포티한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노면이 좀 좋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나 스포츠 모드였을 때 통통통 튀는 이 느낌 자체가 국산차에서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스포티한 감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슈팅 브레이크의 성향으로 또 넘어가면은 얘기가 또 달라져요. 이 슈팅 브레이크는 이 C필러의 전고를 높이고 실내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패밀리카,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좀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트렁크 공간도 많이 넓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승차감이 그냥 일반 G70처럼 딱딱하거나 통통 튀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G70이 3.3은 연비가 뒤지게 안 좋은 거 알아요? 와,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근데 2.0을 또 단일 트림을 가져온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3.3이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뭐 2.0이 뭐 인기가 그나마 좀 낮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연비 측면에서 또 무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 단일 트림으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확실히 승차감 뿐만이 아니라 차의 세팅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악셀, 브레이크 이런 부분에 있어도 일반 G70보다는 확실히 좀 부드러운 세팅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스포츠 플러스도 있네. 뭐야 이거? 야, 소리가 봐. 배기음이나. 오, 야, 엄청 딱딱해지고 이 노면에 이런 잔 진동들까지 다 올려주고. 뭐야 이거?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좀 나긋나긋하게 패밀리카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 야, 이렇게 흘렀는데 스포츠 플러스 뭔데? 물론 배기량이 깡패라서 이렇게 나가지는 않죠.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에코,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스포츠 모드는 많이 있었는데 스포츠 플러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재미난 요소를 조금 더 추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실제로 내가 알기로 드리프트 모드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 보여줘, 오빠가? 한번 보여주세요. 물론 이 드리프트 모드라 해가지고 뭔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뒷바퀴 빡 미끄러집니다 끽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차가 거의 개입을 다 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봐봐,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럽잖아요. 영상에서도 전달되지 않아요?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다다다다다다다다 모드에 대한 변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놀랍고, 악셀이 확실히 일반 모드보다는 되게 예민해져요. 이 정도까지 차이점을 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G70 슈팅 브레이크가 이렇게 인기 있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선택하는 분들도 한정적이고 살만한 분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뭔가를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 거다, 그냥 구색용으로 가져왔을 거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스포츠 모드를 바꿔보면서 제 생각이 좀 틀렸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뭐야 이거, 두 가지 매력을 되게 좀 대비되게 만들어 놨어요. 편할 때는 일반 G70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요. 스포츠 모드였을 때는, 물론 3.3 빼고 2.0 기준이에요. 스포츠 모드였을 때는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반 G70 같은 경우에 후방 시야가 좋진 않거든요, 뒤에가. 네, 슈팅 브레이크는 조금 더 넓어서 그런지 후방 시야가 그렇게 좁거나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긴 합니다. 또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이게 슈팅 브레이크인지 그냥 일반 G70인지 차이가 거의 안 들 정도로 라인은 굉장히 예쁘고, 단 후방 시야는 일반 G70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물론 근데 이게 뭔가 그 계산화된 수치가 아니라 그냥 제 느낌일 뿐이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워낙 이 G70 슈팅 브레이크가 살만한 분들이 정해져 있는 차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많은 차를 타보고 경험을 해봤잖아요. G70 그냥 세단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G70 슈팅 브레이크를 구매해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예전에 이 슈팅 브레이크와 비슷한 외건형 모델로 출시했었던 차가 있죠. 바로 현대자동차 PYL의 벨로스터 i30, i40. 그러니까 저는 i40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i40만 해도 뭐 가성비, 가격도 워낙 괜찮고 유로피안 감성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유럽차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게다가 그러면서 가격까지 저렴했기 때문에 차를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는 이 i40가 정말 좋다라는 거를 대부분 다 이제 입소문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많이 없었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해치백의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판매가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종이 되긴 했는데, G70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애초에 이제 100대만 먼저 일단 간 보겠다, 요거긴 하지만 진짜 차로만 놓고 본다면 괜찮아요. 그냥 단순히 뭔가 이게 새로 나와서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차만 놓고 본다면 진짜 괜찮은 차이기 때문에 G70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세단 말고 슈팅스타도 한번, 슈팅 브레이크도 한번 구매 목록에 놓고 한번 비교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G70 슈팅 브레이크에 어울리시는 분들이, 영한 오너분들이 SUV의 그 좀 높은 전고가 싫다, 그리고 세단의 이제 주행감이 좀 좋다 나는, 그러면서도 넓은 트렁크 공간,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나 그 다음에 높은 공간의 활용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G70 슈팅 브레이크가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면 SUV 그 전고 높은 차들 싫어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노바 들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파몰에 포켓몬이 찾아왔어요. 요즘 포켓몬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우파몰에도 포켓몬 피규어 방향제가 입점하였습니다. 이거는 촬영용 방향제이기도 하지만 피규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피규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피규어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엄청난데요. 메타몽, 마자용이랑 얘는 프린, 거치대인데 거치대 상태로 놔두셔도 되고요. 뽑아서 송풍구에 거치를 하셔도 됩니다. 밑에 스티커가 있는데 떼서 이렇게 착 붙이셔서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려서 요거를 착 넣어주시고 얘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은 짜잔 완료. 19,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포켓몬이 4마리이지만 전설의 포켓몬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향도 대박, 퀄리티도 대박, 가격도 대박.